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4년 8월에 출판된 책이고요. 베스트셀러 순위에 꽤 오랫동안 머물렀던 소설입니다.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소설이고요. 저자는 김애란, 출판은 문학동네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인생을 이야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듯이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 사이를 채워나가는 것이 삶이듯이 이야기도 그렇게 채워집니다. 시작이 있어서 좋은 것이 이야기이고 또 끝이 나서 다행인 것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그렇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고 그 사이를 어떻게 채워나가느냐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책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은 우리의 삶과 이야기에 관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3명의 또래 아이들입니다. 지우, 채운, 소리라는 학생들입니다. 3 아이는 모두 불운한 가정사를 안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각자 가지고 있는 슬픔이 있고 또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서로의 인생에 의지하고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각자가 가진 슬픔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은 묘한 연대가 생기게 되고 반대로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인생을 다시 걸어갈 의지를 갖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각자의 슬픔과 함께 각자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아이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이 곧 죽게 될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가정폭력으로 엄마와 자신을 때려오던 폭력을 행사하던 아버지를 찔렀습니다. 마지막 아이는 역시 자신의 아버지를 찌르려고 하다가 아버지를 찌른 아이 대신에 누명을 쓰고 잡혀가는 친구의 엄마를 목격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 소설을 읽어보시면 아마 어떤 내용인지 아시게 될 거고요. 이 아이들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슬픔 속에서 살아가다가 조금씩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따로 또 함께 살아가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본문 중에서 방금 얘기 드린 부분 중에 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채훈이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엄마가 경찰에게 우리 애가 많이 놀란 모양인데 가기 전에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되나요? 물었다. 경찰은 잘 훈련된 무표정한 얼굴로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피 묻은 티셔츠 차림으로 채훈에게 다가왔다. 그걸 보자 채훈은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 밤 채훈을 힘껏 품에 안는 엄마는 채훈의 귀에 대고 오직 채훈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그맣게 속삭였다. 너 여기서 한마디라도 하면 이번엔 엄마가 죽을 거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설을 읽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하여튼 한 아이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제안한 어떤 놀이의 이름입니다. 5가지의 문장을 이야기하되 그 중에 4개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거짓이었는지 맞히는 그런 게임입니다. 보통은 가볍고 아리송한 거짓을 하나 섞어 넣는 그런 가벼운 게임이겠죠.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비밀과 슬픔을 지닌 이 세 친구들은 장난 삼아서라도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혼자서 무거운 비밀을 지켜온 탓에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 겁니다.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나누고 싶은 어떤 절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명백한 거짓말 같아서 모두 웃어 넘길 수 있는 진짜 이야기를 이 중 하나는 거짓말 게임에 섞어서라도 발설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마음속에 묻어놓은 비밀과 슬픔, 그리고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가혹한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본문 중에서 방금 설명해드린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윽고 집중력을 잃은 아이들이 마구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이야기가 참이든 거짓이든 궁금하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그 모습을 보자 소리는 꿈속에서도 큰 슬픔과 초조를 느꼈다. 마지막으로 소리가 깊은 숨을 내쉰 뒤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곧 죽을 사람을 알아본다. 순간 교실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이 동시에 와 웃었다. 그래서 소리도 따라 웃었다. 그러나 딱 한 명 웃지 않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는데 바로 그 전입생이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게임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비밀과 슬픔을 간직한 아이들은 우연히 서로의 비밀을 알아가게 되고 또 서서히 서로의 인생에 다가가게 됩니다. 하나의 비밀이 다른 비밀을 돕기 위해 움직이고 그렇게 아이들은 슬픔의 연대를 이루게 됩니다. 의지할 곳 없던 세상에서 조금씩 기대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자신의 비밀로 다른 아이의 비밀을 위로합니다. 아이들이 나누는 대화 중에 이야기에 대해서 그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주는 메시지를 아주 잘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각자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에는 나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야기가 끝이 났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좀 더 밝고 재미있고 희망찬 이야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다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대화 이런 그 부분을 본문 중에서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래? 넌 이야기가 왜 좋은데? 지우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끝이 있어서? 서리가 신기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난 반대인데? 뭐가? 난 시작이 있어 좋거든. 이야기는 늘 시작되잖아. 지우가 잠시 먼 데를 봤다. 이야기에 끝이 없으면 너무 암담하지 않아? 그게 끔찍한 이야기면 더. 소리도 시선을 잠시 허공해뒀다. 그렇다고 이야기가 시작조차 안 되면 허무하지 않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잖아. 그런가? 네,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소리와 지우가 나누는 대화인데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하지만 이것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이 소설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은 아이들이 지닌 비밀과 슬픔 그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은 언제고 성큼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뺨을 때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하고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삶은 아주 가차없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에 좋은 이야기를 남기고 의미 있는 이야기 속에 머물다 떠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봐 드리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이 중 하나는 거짓말, 김애란 지음, 문학동네. 1. 지우는 케이시 한 파출소의 의자에 앉아 보호자를 기다렸다. 공사장 숙소에서 나와 서둘러 뛰다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와 부딪히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을 치른 뒤였다. 경찰은 지우에게 부모의 연락처를 물었다. 지우는 엄마는 최근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오래전 소식이 끊겼다고 했다. 경찰이 혹시 다른 어른은 없는지 묻자 지우는 할 수 없이 선호 아저씨에게 연락했다. 그러곤 유리문 밖 바람에 휘청이는 2월의 겨울 나무를 바라보다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 사이 지우는 짧은 꿈을 하나 꿨다. 꿈속에서 지우는 제 앞에 빈 종이를 한참 응시했다. 지우는 뭔가 고민하다 손에 사비 연필을 쥐었다. 그러곤 오랜 시간 공들여 새를 그렸다. 어깨힘을 이용해 대범하게 새의 윤곽을 잡고 섬세하게 깃털 결을 살리고 작고 까만 눈에 물기를 줬다. 언젠가 조류 도감에서 본 솔새였다. 그런데 얼마 뒤 한 남자가 다가와 그 그림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기묘하게 웃으며 말했다. 개를 참 잘 그렸네. 지우는 어려서부터 지우개를 좋아했다. 작고 말랑한 데다 한 손에 쏙 들어오고 값도 비싸지 않아서였다. 훌쩍 키가 자란 뒤에도 지우는 종종 우울에 빠져들 때면 손에 미술용 떡 지우개를 쥐고 굴렸다. 그러면 어디선가 옅은 수평선이 나타나 가슴을 지그시 눌러주는 느낌이 들었다. 앞으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없어도 그럭저럭 무난하고 무탈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일었다. 물론 그런 기분은 잠시뿐이고 나쁜 일은 계속 일어나며 사람들은 쉽게 잊는다는 걸 알았지만 스스로에게 희망이나 사랑을 줄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해 지우는 자신에게 겨우 할 일을 줬다. 그 중 하나가 연필 가루 위에 연필 가루를 얹는 일, 선 위에 또 다른 선을 보태는 일이었다. 지우는 그걸 몇 시간이고 할 수 있었다. 옛날에 세상에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때. 지우는 요즘 빈 종이 앞에서 계속 엄마 생각이 났다. 아기 때 엄마가 반복해 읽어준 그림책이 떠올라서였다. 세상에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때. 거실 책장 앞에서 엄마 지연이 책을 고르면 지우는 재빨리 그 앞으로 기어가 이미 여러 번 본 책을 한 번 더 읽어달라 졸라댔다. 그러면 지연도 그 이야기를 처음 읽는 양 목소리를 높였다. 신은 밤을 만들었어요. 그러곤 뭔가 허전해 고민하다 자신의 엄지 끝에 침을 묻혔습니다. 그런 뒤 그 엄지로 하늘 한 곳을 문질렀어요. 지우에게 책을 읽어주던 어른들의 목소리는 대부분 다정했다. 그건 이미 이야기의 결말을 아는 이들의 평온함,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얼마나 난폭하든 또는 얼마나 위험하든 주인공도 또 자신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것임을 아는 이들의 온화함이었다. 죽음을 자꾸 경험하고 죽음을 반복할 때마다 번번이 살아 돌아오니의 자신감 혹은 너그러움. 그럼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스스로 이야기를 짓기 시작한 뒤로 지우는 상상 속 흐린 형상의 어른에게 물었다. 어떤?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요. 끝내 살아남는 사람이 없는 이야기. 누구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야기요. 상상 속 어른은 잠시 침묵하다. 그런 일이 생길 순 있어도 그런 이야기가 남기는 어렵다고 했다. 뭔가 겪은 사람만 있고 그걸 전할 사람이 없다면 다른 이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느냐면서 그런 중요한 사실을 덧붙이듯 목소리를 낮췄다. 그러니 적어도 한 사람은 남겨두어야 해. 한 사람은. 그 말에 지우는 왠지 반발심이 들어 생존의 비위가상에 몰아 대꾸하려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엄마 목소리에 다시 귀 기울였다. 옛날에 목소리는 먼 데서 흘러나오는 노래마냥 계속 이어졌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때 지우는 잠자코 그 소리에 집중했다. 신은 밤을 만들었어요. 그러곤 뭔가 허전해 고민하다 자신의 엄지 끝에 침을 묻혔습니다. 그런 뒤 엄지로 하늘 한 곳을 문질렀어요. 그러자 마침내 그 안에서 지우에게 응답하듯 저쪽에서 밝은 음성이 흘러나왔다.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당시 피로와 허무에 절어 살던 지연도 이 대목을 읽을 때만큼은 힘을 주어 연극적인 효과를 냈다. 그러곤 어린 지우의 눈썹에 엄지를 댄 뒤 장난치듯 꾹 눌러댔다. 빛이 나왔습니다. 하고 낮이 생겼습니다. 하고 그래서 지우는 훌쩍 자란 후에도 학교 운동장에 땅거미가 질 때면 지겨움과 무서움이 분간되지 않고 최근 세상을 떠난 엄마가 몹시 그리워질 때면 저도 모르게 한 손으로 제 눈썹을 꾹 눌러보는 아이가 되었다. 어느 때는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달래지지 않아 스스로 이야기를 짓는 아이가. 이를테면 이런 식의 옛날에 세상에 자비도 없고 희망도 없고 노래도 없던 때 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자신이 만든 밤이 너무 좋아서 그 밤을 덮고 자느라 세상에 인간은 이때 구원도 없고 기적도 없고 선의도 없다는 걸 잊었습니다. 첫날 자신이 만든 밤이 너무 좋아서 자신이 만든 밤이 너무 편해서